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죠. 이 포항 지하철 참사 사건 관련된 안타까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사건 관련해서 또 대응 매뉴얼을 지적하는 기사 내용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재난 대응 매뉴얼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네. 먼저 지하주차장과 관련한 부분부터 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행안부의 수방 기준을 참고해서 만들어 배포한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면요. 지하주차장 침수가 예상될 때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안내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시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가 침수 예상 시에 해당을 하는지, 또 이미 침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매뉴얼이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느끼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폭우 때에도 차량을 빼라고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가 분명히 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이후로 수방 기준이 개정되면서 위험지역 지하 공간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가 일부 이루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도 냉천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침수 위험 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적극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또 차수판 설치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조치는 소급 적용해서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과 예방에 힘을 좀 쏟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귀성길, 귀경길 교통 상황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대체 휴일인 12일까지 예상되는 이동 인원 총 3,017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보다 8%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다만 추석 연휴가 주말을 끼고 있어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하루 평균 이동량으로 치면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귀성길도 작년보다 최대 3시간 45분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장 막히는 때는 내일 오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울에서 부산이 9시간 50분, 서울에서 광주 8시간 55분, 서울에서 강릉 6시간 5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1일 오후 그리고 다다음 날인 12일 오후에 하겠다는 비율이 비슷했는데요. 부산, 서울이 8시간 50분, 광주에서 서울이 7시간, 또 강릉에서 서울이 5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귀성과 귀경 계획 짜는 분들은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내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무료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도 마련이 된다고 하고요. 또 서울의 경우는 10일과 11일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고향 다녀오는 많은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네, 이번에도 추석 관련 내용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처음 맞는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전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놨는데요. 네. 명절 문화도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번 추석을 기존의 명절처럼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고 싶다는 의견이 반 정도라면 네. 거리 두기가 시행될 때처럼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지내고 싶다라는 의견도 반 정도로 반반씩 나뉘었다고 합니다.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명절 음식을 먹는 모습이 그립다고도 했지만요. 장거리 운전 같은 이동 부담, 그리고 차례상 차리기 같은 가사 부담을 함께 느끼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장점을 뽑아서 변형된 명절을 보내기도 한다는데요. 역귀성을 통해서 혼잡을 피하거나 이미 지난 주말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연휴 때에는 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 이후 명절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전통 문화와 현대 생활 양식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명절의 모습을 그려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심야 택시 대란 관련된 기사인데요. 지금 이 해법 중에 하나로 목적지 미표시제가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목적지 미표시제 말 그대로 플랫폼을 이용할 때 승객이 타기 전까지는 목적지가 따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일 밤 시간대 장거리 호출 성공률 54%였던 반면 이 단거리 호출 성공률은 23%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목적지에 따라서 성공률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목적지 미표시제, 목적지에 따라서 손님을 골라 태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택시기사 입장을 들어보면 플랫폼보다는 길에서 만나는 승객을 우선 태우는 기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목적지 미표시제 도입이 심야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한편 승객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비교적 가까운 경우에 택시 잡기가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목적지 미표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빙상계에서 성범죄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피겨에서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인물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현 코치입니다. 네. 올해 초에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지난달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구속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봤고요.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이규현 코치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빙상경기연맹도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조재범 전 코치 사태 이후 또다시 빙상계에서 성폭행 파문이 일어난 건데요. 관련 교육을 강화해왔던 빙상연맹, 조금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영국에서 이번에 새 내각을 뽑았는데요. 투표에 백인 남성이 없었습니다. 사상 처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요. 트러스 총리 사진 위로 네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주요 4개의 공직, 이른바 톱4라고 불리는 자리인데요. 왼쪽부터 보면 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장관, 내무장관, 또 재무장관 순입니다. 여성과 흑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교장관과 재무장관에는 각각 처음으로 흑인이 발탁이 됐고요. 이렇게 톱4에 백인 남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건 영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제 영국은 이러한 다양성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면서도 다만 변화의 속도는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톱4에 임명된 인물들이 모두 트러스 총리와는 가까운 사이란 이유로 일각에서는 측근만 챙겼다라는 비판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등이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